어떤 시술을 좀 교차로 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나타나고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고주파를 함과 동시에 여기를 살짝 잡아주면 그렇게 효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원장님 요즘 리프팅 종류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비용은 또 천차만별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일 수가 없을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가성비 좋다라고 생각되는 리프팅 딱 2개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가성비가 안 좋다라는 리프팅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좀 울사라 써가지. 왜냐하면 효과는 정말 좋거든요. 네. 근데 이 관련 업자로서 들어오는 단가 팁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고객님들이 원하는 가성비가 좋은데 효과가 좋은 가성비 가변 시술에 대해서 저는 딱 2가지를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한번 2가지 리프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할프라는 고강도 초음파고, 두 번째는 고주파예요. 일단은 제일 비싸다고 하는 울세라, 그리고 슈링크, 더블로, 그리고 리니어지, 이런 게 초음파에 속하고, 고주파에는 이제 써마지, 그리고 올리지오, 덴서티, 세르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원리가 뭐냐면,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 아래 근막이 있어요. 그 근막에 고강도 초음파 열 에너지가 열 응고점을 찍어서 딱 근막을, 스마스증을 슈링크, 줄여주면서 타이트닝을 시켜주는 원리고. 졸려요? 네,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고주파는 우리 피부 진피층에 들어가서 열 에너지를 발생을 해서 콜라겐을 형성을 해주는 원리인 거예요. 다른 게 뭐냐면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근육을 타겟팅을 해서 타이트닝, 그리고 고주파는 피부 진피층에 들어가서 피부를 쫀쫀하게 만든다. 제가 조금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스테이크 피부 불판 위에 굽잖아요. 약간 열이 불을 지피면은 확 줄어들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조금 늘어져 있고 울퉁불퉁한 라인을 다듬기 위해서 초음파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슈링크 아니면 더블로, 리니어지, 요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피부 라인도 라인이지만 피부를 되게 쫀쫀하게 만들고 모공이라던가 잔주름을 개선을 시키길 원한다고 하면 올리지오, 덴서티, 이런 고주파 계열을 설명을 드리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시술을 좀 교차로 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나타나고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하나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게 보톡스인데, 그 중에서도 스킨 보톡스예요. 일반 주름 보톡스는 깊은 근육층에 들어가지만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진피층에 들어가요. 그래서 희석된 거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가서 모공이라던가 잔주름이라던가 피부 텍스처를 광인하고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부가 두꺼우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피부가 얇은 분도 있고, 근데 이 2가지를 메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피부 텍스처에 따라서 필요한 레이저 리프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초음파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고주파, 어떤 사람은 둘 다 필요할 수 있겠는데 가성비가 안 맞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를 함과 동시에 스킨 보톡스로 여기를 살짝 잡아주면 그렇게 효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원장님 이렇게 가성비 좋은 시술을 받고도 그래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이거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피부는 뼈랑 근육, 인대, 지방, 피부, 표피, 피부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 피부층을 갖다가 리프팅과 어떤 시술로 받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부층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더 빨리 노화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저는 리프팅을 하고 나서 저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술하고 나서 2주 뒤가 골든타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동안에 콜라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점점 형성이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막 음주하고 흡연하고 막 뜨거운 사우나 가고 진짜 우리 생활을 막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10이 충전이 돼야 되는데 한 5까지밖에 충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우나라던가 음주, 흡연 이런 콜라겐 형성이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굴에 힘을 주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비대칭을 늘 강조해요.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리고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는 그 얼굴에 힘주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한쪽을 꽉 깨무는 습관이 있다던가 아니면 한쪽만 막 프라운을 한다던가 이런 습관들이 강력하게 조금 들어가다 보면 기껏 대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자외선. 자외선하고 보습인 거예요. 리프팅을 통해서 열이 우리 피부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열로 안쪽에 손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영양분이 잘 형성이 되려면 일단 피부가 건조하면 안 돼요. 보습을 함과 동시에 자외선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노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발라야 되는 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바르는 게 될까요? 자주 발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체중 관리예요. 결혼 전에 많이들 와요. 우리 젊은 신랑 신부들이. 그래서 체중을 지금 6kg 뺐는데 리프팅을 해요. 근데 체중을 더 뺄 거래요. 그러면 저는 몇 킬로 뺄 거라냐고 여쭤봐요. 왜냐하면 타이트닝을 지금 얼굴형에 맞춰서 해놨는데 체중을 더 빼버리면 근육의 영양과 옆볼의 지방도 빠지면서 더 할로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kg 정도까지만 유지를 하면서 너무 과한 다이어트 또 좀 삼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유지 관리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리프팅 레이저를 하고 나서 어떤 간격이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리프팅이 다 풀리기 전에 미리 와서 그 다음 관리를 하라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너무 다 풀리고 나서 와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더 많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가성비가 갑인 시술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시술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시술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진료와 의료진의 추천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올리지오와 스킨보텍스예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함을 찾고 타이트닝의 효과를 반드시 볼 수 있을 거예요.